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동해 상공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최신의 전략 폭격기 4대가 순식간에 모든 전자 시스템이 마비됐는데요. 단 1초 만에 레이더도, 무장도, 통신도 먹통이 되어 공포에 질려 도주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자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자전기 카미카제2가 이 폭격기들을 무력화시켰다며 전 세계에 성명을 발표했고, 의심을 품은 미국 백악관은 전설적인 조종사를 긴급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카미카제2는 1.5m짜리 모형뿐이었고, 실제로 중러 폭격기를 0.7초 만에 무력화시킨 나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보이지도 않는 공격으로 적기를 순식간에 제압한 걸까요? 왜 일본은 70년 동맹국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잭 톰슨입니다. 미국인이고 나이는 46이죠. F-22 랩터 조종사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지금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기술 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입니다. 2025년 11월 저는 세계를 뒤흔들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1월 15일 새벽 3시 4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POTUS 대통령이 직접 거는 전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을 거치지 않고 제게 직접 전화한 건 취임 이후 3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란 사태였고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이었죠. 저는 잠원 위에 재킷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동해 상공의 위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4시간 전이었어요. 중국 H-6 전략 폭격기 2대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편대를 이루고 있었죠. 연합 초계 비행이었습니다. 흔한 도발이에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4시 32분 17초. 중러 편대가 갑자기 급선회했어요. 마치 무언가에 놀란 것처럼요. 그리고 전속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전략 폭격기가 도망친다고요? 이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는 의미입니다. 국방장관이 러시아 측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Tu-95 조종사의 헬멧캠이었어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레이더 죽었다. HUD 다운. 무장 시스템 응답 없음. 통신 안 된다. 노련한 전략 폭격기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전자 시스템이 전부 마비된 거예요. 중국 H-6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종사가 절규했어요. 우리를 해킹했다. 누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왔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공격한 기체가 없었습니다. 미사일도 레이저도 아무것도요. 그저 중러 폭격기들이 혼자 마비되어 도망간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국방장관이 문서를 띄웠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 긴급으로 보낸 공식 보고서였어요. 차세대 스텔스 전자전기 카미카제2를 긴급 출격시켜 중러 폭격기의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스텔스 전자전기를 개발했다고요?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잭, 자네가 F-22로 17년 날았잖아. 저게 진짜 일본 기술 같아? 저는 17년을 하늘에서 보낸 조종사로서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일본 가봐. 그리고 확인해. 공군 특별기로 14시간을 날았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어요. 일본 방위성 연락관이 마중 나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어요. 벤스 보좌관님, 카미카제2 시설은 보안상 내일 방문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이라고요. 조종사들은 압니다. 그건 가장 흔한 핑계죠. 연락관님, 저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시스템 점검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비밀 무기가 하필 미국 특사가 오는 날 점검 중이라니요. 연락관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측이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1.5m짜리 축소 모형.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카미카제2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장관이 변명했습니다. 컨셉 모형입니다. 실제 기체는 외부 시설에서요.
저는 장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장관님, 저는 17년간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하늘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요. 실제 기체가 없는 거 맞죠?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장관이 인정했어요. 카미카제2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입니다. 실전 배치 가능한 기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동해 상공에서 중러 폭격기를 무력화시킨 건 뭡니까?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지를 나서며 즉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통령님, 카미카제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대통령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뭐랬어. 일본이 그런 거 만들 리 없다고. 페이크 테크놀로지. 완전 페이크. 하지만 대통령님, 중러 폭격기를 무력화시킨 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누가 만든 거지? 저는 어젯밤 우리 분석팀에 물어본 결과를 말했어요. 제로 시그니처 전자전입니다. AI 기반 실시간 주파수 추적과 양자 암호 해킹 기술이 결합된 시스템이죠. 그리고 분석팀이 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입니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한국은 2020년부터 독자 전자전 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백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EA-18G 그라울러가 있지만 한국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기체에 AI를 결합했어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잭, 진짜와 가짜는 하늘에서 금방 드러난다는 거 알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연락관과 함께 공군복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어깨에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벤스 보좌관님, 공군 제1전 투비행단 부단장 김준혁 소장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김 소장의 눈을 봤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없었죠. 일본 장관의 불안한 눈빛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KTX로 사천까지 2시간 반이었습니다. 고속철도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김 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일본에서 뭘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것도요. 1.5m 모형뿐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쓴 웃음을 지었어요.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까? 우리는 혼자 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보좌관님,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좋지만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소스 코드도 안 주고 업그레이드도 미국 허락이 필요하고 부품 공급도 미국 마음대로예요. 저는 불편한 진실을 들었습니다. F-22 수출 금지, F-35 기술 이전 제한. 우리가 동맹국에게 한 일들이었죠. 우리는 그게 싫었습니다. 언제든 목줄을 잡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독자 개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묵직한 걸 느꼈습니다. 자주성. 그것이 진짜 힘이었어요. 사천역에 도착했습니다. KAI 본사까지 15분이었어요. 차가 공장 부지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언덕 뒤 건물 앞에 멈췄어요. 외관은 평범한 창고 같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부품 창고입니다. 김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실제로는 직접 보시죠. 건물 입구에서 생체인식 보안을 거쳤습니다. 홍채 스캔이 제 눈을 훑었어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까지. 펜타곤보다 철저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창고가 아니었어요. 첨단 전자전 통제실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흘러갔어요. 실시간 주파수 분석, 암호화 패턴, 침투 시뮬레이션 결과들이었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 사천지부입니다. 백곰 시스템 개발 총괄 시설이에요. 김 소장이 중앙 워크스테이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께서 진짜 보셔야 할 건 이게 아닙니다. 김 소장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Tu-95 조종석 내부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 측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화질이 너무 선명했어요. 4K 해상도 완벽한 프레임이었죠. 그리고 좌측 하단에 타임코드와 함께 표시가 있었습니다. 백곰 7 침투 성공. 목표 시스템 접근 중. 암호화 레벨 군사급봉.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밖에서 촬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본 거예요. 러시아 전략 폭격기 시스템 안으로 침투해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김 소장이 설명했어요. 우리 AI가 저들의 카메라 시스템을 역으로 해킹했습니다. 그래서 조종석 내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Tu-95의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어요.
3차원 홀로그램처럼 입체적으로 표시됐습니다. 레이더, 무장, 통신, 항법장치, 엔진 제어.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보였어요. 각 시스템마다 취약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마치 투시경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화면 중앙에 버튼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시스템 마비 실행. 김 소장이 말했어요. 저 버튼을 누르면 0.2초 만에 모든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영상 속에서 그 버튼이 눌러졌어요. 순간 러시아 조종사의 패닉 음성이 들렸습니다. 레이더 죽었다. HUD 다운. 무장 시스템 응답 없음. 통신 안 된다. 조종사가 패닉 상태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두들겨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죠. 비상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실패.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 역시 먹통이었어요. 모든 게 죽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애들이 한 겁니다. 김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전 중러 폭격기 무력화시킨 거. 우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였어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어떻게 저들의 시스템에 들어간 겁니까? 제로 시그니처 침투입니다. 김 소장이 또 다른 영상을 띄웠어요. 이번엔 외부 시점이었습니다. 위성 영상이었죠. 중러 편대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 소장이 특수 필터를 적용하자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4개의 작은 점들이 중러 편대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우리 스텔스 전자전기가 레이더에 안 잡히면서 접근합니다. 김 소장이 설명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참새보다 작아요. 일반 레이더론 절대 안 잡힙니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적기의 주파수를 분석합니다. 통신 주파수,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 링크 주파수 모두요. 화면에 분석 과정이 표시됐습니다. 수천 개의 주파수가 스캔됐어요. 그중 군사용 주파수가 필터링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패턴이 분석됐어요. 군사급 5라고 표시된 암호화였습니다. 러시아 최신 암호화 체계였죠. 단 0.3초 만에 암호화 패턴을 파악하고 침투합니다. 김 소장이 계속했어요. 0.3초요. 네,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AI만 할 수 있는 속도죠. 우리 양자 컴퓨터가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김 소장이 침투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줬습니다. 1단계 주파수 스캔, 2단계 암호화 해독, 3단계 시스템 침투, 4단계 제어권 탈취, 5단계 마비 실행. 전 과정이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면 모든 걸 마비시킬 수 있어요. 레이더, 무장, 통신은 기본이고요. 김 소장이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항법장치, 연료 게이지, 고도계, 속도계, 심지어 엔진 제어 시스템까지. 원하면 엔진도 꺼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총 쏘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물리적 공격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전자적으로 침투해서 시스템을 죽이면 끝이었죠. 적기는 날아다니는 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통제실을 나와 긴 복도를 지났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백곰 시스템 개발 과정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초기 설계도, 풍동 실험, 양자 컴퓨터 개발, 시제기 조립. 5년의 노력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섰어요. 두께가 3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봐야 한다고.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유압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하 경납고였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천장 높이만 해도 15m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검은 기체 한 대. 가오리를 닮았지만 더 날렵했습니다. 평평한 몸체, 넓은 날개. 조종석이 없었어요. 완전 무인기였습니다. 표면은 특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었어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 보였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구조였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표면이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백곰 7입니다. 김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스텔스 전자전 무인기, 레이더 반사 면적 참새 이하, AI 자율비행 및 침투 시스템 탑재. 김 소장이 기체 측면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날개 아래 특이한 돌출부가 보였어요. 크기는 작았지만 정교했습니다. 양자 신호 송수신기입니다. 김 소장이 설명했어요. 기존 전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요. 양자 얽힘을 이용합니다. 탐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로 시그니처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기체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무장은 없었어요. 미사일 장착점도 폭탄 베이도 없었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 기체 자체가 무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기.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죠. 김 소장이 기체 재원을 설명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작전 반경 500km, 채공 시간 6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능력. 한 번 출격으로 최대 10대의 적기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F-35 한 대의 10분의 1입니다. 뭐라고요? 약 1천만 달러. 그리고 한 번 배치하면 반경 500km 내 모든 적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김 소장이 덧붙였어요. 유지비도 훨씬 쌉니다. 조종사 훈련비도 필요 없고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게임 체인저였죠. F-35가 1억 달러. 그 돈이면 백곰 시스템 10대를 배치할 수 있었어요. 10대면 동시에 100대의 적기를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성비 혁명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보좌관님은 F-22를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17년 날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그럼 오늘 특별한 제안이 있습니다. 김 소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시뮬레이터에서 백곰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종사는 은퇴해도 조종사입니다. 하늘에 대한 갈증은 사라지지 않죠. 언제 출격합니까? 1시간 후 저는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녹색 비행복. 낡은 친구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헬멧을 쓰는 순간 17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전투 시뮬레이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뮬레이터와 달랐어요. 두 개의 부스가 있었습니다. 왼쪽 부스는 F-22입니다. 보좌관님이 타실 겁니다. 오른쪽 부스는 수-35입니다. 우리 파일럿이 탑니다. 김 소장이 천장을 가리켰어요. 백곰 시스템이 작동 중입니다. 보좌관님은 우리 시스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직접 당해보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F-22 시뮬레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좁은 조종석, 스로틀과 스틱 HUD와 계기판. 17년간 제 집이었던 곳.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사냥감이었죠.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밀폐된 공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동해 상공 고도 3만 피트. 날씨는 맑음. 가시거리 무제한. 레이더를 켰어요. 화면에 수-35가 잡혔습니다. 150km 전방. 고도 25,000피트. 적기였어요. 저는 스로틀을 밀고 접근했습니다. 가속. 몸이 뒤로 밀렸어요.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마하 1.2, 1.3. 거리가 줄어들었어요. 120km, 100km, 80km. AMRAM 발사거리에 진입했습니다. 조준했어요. 레이더 라곤. 피피잉 소리가 울렸습니다. 타겟락. 발사 준비 완료. 하지만 이건 훈련. 실제로 쏘지는 않았습니다. 60km까지 접근했어요. 갑자기 HUD가 깜빡였습니다. 뭐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화면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타겟이 흐릿해졌어요. 시스템 점검. 아니 이건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HUD 레이더 무장 시스템 항법 장치 통신. 전부. 한순간이었어요.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조종관은 작동했습니다. 스로틀도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눈먼 새가 된 겁니다. 어디에 적이 있는지 몰랐어요. 고도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속도가 얼마인지도요.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계기판이 전부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F-22로 17년을 날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시스템 없이 현대 전투기를 조종한다는 건 불가능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늘을 떠다니는 철덩어리였어요. 비상 재부팅을 시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했어요. 역시 먹통. 수동 모드로 전환. 그것도 안 됐습니다. 모든 게 죽어 있었어요. 그때 무전이 들렸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였어요. 보좌관님, 지금 백곰 7이 50km 전방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있습니다. 보좌관님의 F-22는 0.7초 만에 침투당했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이 우리 통제하에 있습니다. 원하시면 엔진까지 멈출 수 있어요.
보좌관께서 조종관을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0.7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17년간 믿었던 제 F-22가 1초도 안 돼서 적의 소나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시뮬레이터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경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 17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진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김 소장이 말했어요. 총 쏘지 않고 이기는 시대입니다. F-22가 아무리 강해도 시스템이 마비되면 그냥 철덩어리예요. 미사일이 100발이어도 발사 버튼이 안 눌리면 소용없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 무적이라고 믿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훈련에서도 실전에서도요. 하지만 지금 1초도 안 돼서 무력화당했습니다. 아무 저항도 못하고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저는 김 소장을 봤어요. 전투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빠른 총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적의 총을 먼저 무용지물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김 소장과 둘이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사천 시내의 작은 골목이었어요.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현지인들만 아는 곳이었죠. 보좌관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김 소장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F-22로 17년을 날았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어요. 단독 전투에서 제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도 훈련에서도 실전에서도요. 하지만 오늘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틀렸습니까? F-22는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김 소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전자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모든 현대 전투기가 그렇죠. 레이더 없이는 볼 수 없고 컴퓨터 없이는 싸울 수 없고 통신 없이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그게 현대 전투기의 힘이자 약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17년간 날았던 F-22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저는 장님이었어요. 컴퓨터가 다운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좌관님, 우리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 소장이 물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때문입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 뒤떨어졌습니다. 전투기도 낡았고 탱크도 구식이고 군함도 노후했죠. 정면 대결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비대칭 전력에 집중했습니다. 사이버전, 전자전, 특수부대. 약한 곳을 치는 거죠. 만약 전쟁이 나면 북한의 첫 타격은 우리의 지휘 통신망일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를 마비시키고 우리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우리 통신을 차단하는 거예요. 김 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했습니다. 적이 우리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마비시키는 거죠. 선제 전자전 능력. 그게 백곰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적이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적의 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경청했어요.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일본 영공에서 테스트했습니까? 한국 영공에서 해도 됐을 텐데요. 김 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동아시아 최강이라고 자부해왔어요. 이지스함도 6척이나 있고 F-35도 60대 넘게 실전 배치했고 미국 기술을 도입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지역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그럴까?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강한 건 아니거든요. 운용 능력, 대응 속도, 의사결정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테스트했어요. 결과는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김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백곰 7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종횡무진했는데도 레이더에 한 번도 안 잡혔어요. 그들의 최신 레이더로도요. 그리고 중러 폭격기가 무력화당하는 동안 일본 전투기는 단 한 대도 제 시간에 띄우지 못했습니다.
악천후와 정비 문제라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뭡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술잔을 들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에 의존해 왔어요. 위기가 오면 미군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주일미군 기지가 있고 F-22도 오키나와에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 개발은 소홀했습니다. 의사결정 체계도 느려요. 총리허가 방위성 승인 작전 명령.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중러 폭격기를 쫓아낸 그 40분 동안 일본 전투기는 경납고에 있었습니다. 출격 명령도 못 받고요. 저는 그 말에 무언가 뼈아픈 진실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너무 가부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걸 해주니까 동맹국들이 자체 능력을 키우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가 우산을 씌워주니까 그들은 우산 만드는 법을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김 소장이 계속했어요. 우리는 북한과 휴전 중입니다. 70년간 언제 전쟁이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았어요.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40km. 포탄으로 10분이면 닿는 거리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800문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죠. 우리는 미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첫 30분을 우리 혼자 버텨야 합니다. 그 30분 동안 수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 대응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우리 가족을 우리가 지켜야 했으니까요. 김 소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보좌관님, 우리는 이 기술을 세계에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땅을 지키려고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요. 하지만 동맹국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손잡겠습니다. 다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종속이 아니라요. 김 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서고 싶어요. 나란히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었어요.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서는 것이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 72페이지 종합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다 읽고 덮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잭, 자네가 F-22로 저 시스템이랑 붙으면 이길 수 있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1대1 공중전이면 이깁니다. F-22가 세계 최강이니까요. 기동성도 좋고 무장도 강하고 조종사 실력도 최고죠. 하지만 대통령님, 저들은 1대1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들은 총 쏘기 전에 이미 이깁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시스템을 먼저 마비시키거든요. 레이더도 무장도 통신도 다 죽이고 나서 여유롭게 떠나요. 저는 그저 눈먼 채 표류할 뿐입니다. 미사일이 100발이어도 발사 버튼이 안 눌리면 소용없어요. 제 F-22는 그냥 하늘을 떠다니는 관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백악관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아트 오브 더 딜 내 책 읽어봤지? 대통령이 물었어요. 읽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베스트 딜은 윈인이라고 써있어. 양쪽이 다 이득을 봐야 진짜 거래라는 거죠. 한쪽만 이익 보면 그건 사기야. 일본은 우릴 속여서 윌루즈를 만들려 했어.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어요. 페이크 테크놀로지로 우릴 갖고 놀려고 했지. 카미카제2라는 유령으로 우리 돈을 뜯어내려 했어. 우리만 손해보는 거래를 하려 했어. 70년 동맹국이 그래도 되는 거야.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윈인을 제안하고 있어.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기술을 보여주고 함께 발전하자고 하고 대등한 파트너가 되자고 하고 있어. 자네가 직접 체험도 해봤잖아. 그들은 숨기지 않았어. 다 보여줬지.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어요. 잭, 자네 조종사 출신이니까 알 거야. 편대 비행이 왜 중요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날면 멋있어 보이지만 외로워. 고장나면 혼자 추락하고 연료 떨어지면 혼자 불시착하고 적한테 포위되면 혼자 죽어. 하지만 편대로 날면 다르지. 대통령이 계속했어요. 누가 다치면 다른 동료가 어무해주고 길 잃으면 함께 돌아오고 함께 싸우면 강해지지. 하나가 약해 보여도 넷이 함께면 강해져. 그게 편대의 힘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트럼프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중국도 커지고 러시아도 움직이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어. 우리도 제대로 된 윙맨이 필요해.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한국이 그 윙맨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한국은 이미 증명했어. 트럼프가 저를 돌아봤어요. 기술로 증명했고 진실로 증명했어. 자네가 직접 확인했잖아. 일본은 모형만 보여줬지만 한국은 실물을 보여줬어. 일본은 설명만 했지만 한국은 체험하게 했어. 그게 차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함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두껍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표지가 가죽이었어요. 이거 봐. 국무부와 국방부가 밤새 만든 거야. 숨도 안 자고 만들었어.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선언문이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겼어요. 내용을 읽으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최우선 파트너로 격상. 백곰 시스템 공동 개발 및 생산.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한미 공동 표준 설정. 미 공군 차세대 전자전 사업에 한국 기술 도입 및 한국 기업 참여. 한미 연합 전자전 훈련 연례 개최. 그리고 마지막 항목. 일본과의 방위 협력 단계적 재조정. 대통령님 이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이야 제. 트럼프가 책상을 두드렸어요. 미일 동맹이 70년이야. 2차 대전 끝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을 동아시아의 불침 항모라고 불렀지. 우리 전략의 핵심이었어. 근데 그 불침 항모가 알고 보니 종이배였던 거야. 파도만 쳐도 찢어질 종이배. 카미카제2라는 페이크로 우리를 속이려 했어.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70년 동맹국이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한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한국은 진실을 보여줬고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어. 직접 체험하게까지 했잖아. 시뮬레이터까지 태워줬어. 트럼프가 펜을 들었어요. 누구랑 손잡아야 하는지는 명확하잖아. 일주일 후 비밀 영상회의였습니다. 백악관 지하보안 통신실이었어요. 저는 대통령 옆 의자에 배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 측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F-35 팔고, 에이브람스 탱크 팔고, 무기 팔고, 기술 좀 나눠주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고마운 고객이었죠. 하지만 파트너는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 측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죠.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유리했거든요. 왜요? 트럼프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과소평가는 우리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측이 설명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세계가 다른 곳을 볼 때 우리는 연구실에 있었어요. 세계가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동해 상공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웃었어요. 퍼펙트. 그게 진짜 딜이지. 콰이어 프레퍼레이션 라우드 리절츠. 조용히 준비하고 시끄럽게 결과로 보여주는 거. 내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게 했어. 경쟁자들이 자만할 때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이 방심할 때 우리는 치고 나가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통화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기술 공유 범위, 공동 생산 계획, 제3국 수출 전략,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기술 유출 방지 대책. 양측 법률팀이 세부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게 윈윈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과 신뢰를 얻고 미국은 최첨단 기술과 경제성을 얻었어요. 한국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양쪽 다 이득이었어요. 이게 진짜 거래였습니다. 며칠 후 도쿄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 총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카미카제2 사건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되었어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도 중단됐습니다. F-35 추가 도입 계획도 보류됐어요. 한미 비밀 협의는 가속화됐습니다. 동아시아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70년 구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12월 1일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미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 공동개발 합의, 백곰 시스템 미 공군 도입 검토 시작, 양국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 예정,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새로운 시대 개막.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사천의 시뮬레이터를 떠올렸습니다.
F-22 조종석에 앉아 0.7초 만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던 그 순간, 17년간 믿었던 무적성이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제 F-22가 순식간에 무력한 철덩어리가 되던 그 충격. 하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어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강함은 혼자 최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강해지는 것이었어요. 혼자 무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보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총 쏘는 전쟁보다 총을 못 쓰게 만드는 전쟁이 더 중요했어요. 미사일 100발보다 적의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이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동맹은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한쪽이 보호하고 한쪽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둘이 함께 서는 것. 그게 진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녁 저는 백악관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붉은 노을이 포토맥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준혁 소장이었어요. 보좌관님 잘 지내십니까? 김 소장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잘 지냅니다, 소장님. 뉴스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우리가 드려야죠.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 둘 다 이긴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언제 한번 다시 오십시오. 다음에는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실제 107을 직접 관제해 보시죠. 물론 주인공으로요. 표적이 아니라 우리 편대의 리더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0.7초 만에 누군가를 무력화시키는 걸 체험해보고 싶네요. 김 소장이 웃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는 보좌관님이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날이 올 거였습니다. 저는 잭 톰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사기술 담당 특별보좌관, 전직 F-22 랩터 조종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의 진실을 처음으로 목격한 미국인입니다. 2017년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저는 트럼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깁니다. 하지만 5년 후는 장담 못합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추격하고 있고 러시아가 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그때는 막연한 우려였습니다. 2025년 사천에서 답을 찾았어요. 답은 조용히 준비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을 때 묵묵히 연구하던 사람들, 과소평가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려던 사람들, 기술로 독립하려던 사람들, 그들은 총 쏘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시끄럽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대한민국,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과소평가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 혼자 힘으로 일어선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진짜 파트너가 된 나라. 파이팅!